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형용사, 부사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의 개념 이해라는 편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갑자기 또 무슨 말인가? 이렇게 처음 영어를 접하는 친구들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말 자체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팔품사가 있잖아요. 영어에는 팔품사 중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가지고 있는 품사는 형용사하고 부사만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형용사하고 부사만 원급이 있고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어요. 쉽게 조금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동사 같은 경우는 뭐 현재형이 있고 뭐 과거형이 있잖아요. 또 미래형 조동사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동사는 그런 게 있고, 또 명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뭐 명사에 복수형이 있고 뭐 단수가 있고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는 것처럼 명사에도 그런 다양한 법칙들이 존재하고 동사에도 그런 다양한 법칙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형용사나 부사도 원급이 있고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다. 그래서 형태가 달라질 때마다 조금씩 의미가 달라진다. 요거를 얘기하는 게 원급, 비교급, 최상급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나 교과서나 또는 문법 교재에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이야기할 때 딱 명확하게 구분해주지 않고 원급,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방법 이것과 원급, 비교급, 최상급 문장 만드는 방법을 막 같이 섞어놔요. 그래서 처음 접하는 친구는 뭐야, 뭘 만들어라는 거야 도대체, 뭐 이게 뭘 설명하는 거야,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대한 개념 이해와 그리고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가르쳐 드리는 영상이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이용해서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오늘은 형용사의 원급, 부사의 원급, 또 비교급, 최상급이 어떤 거고 여기 어떻게 변형이 되고 어떤 의미가 달라지느냐 요거 가르쳐주는 영상이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문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문장 만드는 패턴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잘 따라오셨죠? 자, 일단 그럼 원급이란 무엇이냐? 쉽게 생각해서 기준 상태예요. 비교하지 않은 어떤 상태, 그냥 어떤 상태인지만 말하는 기준점을 원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자면 예문 한번 보세요. He is tall잖아요. 그는 키가 크다 할 때 이 tall이 큰이라는 원급 형용사입니다. 키가 큰이라는 원급이에요. 원급.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형용사, 그걸 원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형용사를 얘기하는 걸 그냥 원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오셨죠? 자, she runs fast. 무슨 fast가 빠르게 달린다 해가지고 이건 부사로 사용되고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fast, 빠르게, 이게 원급이에요. 자, 이거는 형용사의 원급, 이거는 부사의 원급. 즉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형용사 그 자체, 부사 그 자체, 그냥 어떤 상태인지를 그냥 설명해 주는 것을 원급이라고 한다.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비교급과 최상급이 이 원급을 기준으로 바뀌어서 어떤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그 새로운 형태가 또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오고 계시죠? 네, 비교급이란 그럼 뭐냐?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요. 두 개를 놓고 비교할 때 A가 B보다 더 뭐뭐하다. 이건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을 때만 쓰는 형용사나 부사의 형태를 비교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예문을 볼까요? He is taller than me. 그는 나보다 더 크다. 여기서 지금 보셨어요? taller. 자, 요게 형용사의 비교급이에요. 비교급이에요. 네, 아까 뭐예요? 원급은 tall이었는데 여기서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뭐야? 더 큰이 된 거죠. 더 큰. 더 크려면은 두 개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보다 더 크다. 요때 사용하는 걸 비교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태가 지금 뭐가 붙었어요? 이 R이 붙어가지고 비교급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tall은 원급, 이 R이 붙어있는 taller는 비교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장 만드는 건 다음 편에 설명할 거니까 오늘은 원급과 비교급이 어떤 형태의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요것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She drives more
carefully than her brother. 자, 그녀의 오빠보다 더 조심히 운전한다. 더 주의 깊게 운전한다. 여기서 이 carefully가 얘를 꾸며주는데, 선생님 carefully는 원급인데요? 원래 부사인데요? 앞에 보시면 more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more carefully. 요거를 비교급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ER을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었는데 이번엔 왜 앞에 more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었나요?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비교급을 만드는 규칙 변화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해석 한번 볼까요? 자, 그녀는 그녀의 오빠보다 더 조심히 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비교급의 부사입니다. 원급은 carefully인데 더 조심히는 more carefully가 된 겁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비교급을 만드는 방법 어떻게 만들까? 비교급을 만드는 방법에는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가 있습니다.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영어가 그래요.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거나 동사의 과거형을 만들 때도 규칙 변화가 있고 불규칙 변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우셔야 되고 그런 것들은 기본이죠. 오늘도 원급에서 비교급으로 바뀔 때 형용사나 부사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패턴이 있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패턴이 있는데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패턴은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요. 그건 어떤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규칙 변화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는 겁니다. 비교급을 만들 때는 원래 형용사나 부사에 짧은 단어, 자, 이름절 따위 단어, 음절은요 그냥 모음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 tall이에요, tall. 그냥 모음이 O 하나예요, tall, 그죠? 영어 알파벳으로 모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발음으로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름절, 이런 비교적 짧은 단어들은 보통 ER을 붙입니다. ER. 그래서 tall 같은 경우 뒤에 ER을 붙여서 만들었잖아요. 네, 이게 보통 규칙 변화에서 원급에다 ER을 붙이는 변화가 하나 있고 원급 앞에 more를 붙이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carefully 같은 경우 more를 붙인 규칙 변화였고 taller는 ER을 붙인 규칙 변화였죠. 자, 두 번째, E로 끝나는 단어는요 ER 쓰면은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E로 끝났을 때 그냥 R만 붙여서 ER처럼 보이도록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Y로 끝나는 단어는 어떻게 할까요? 자음 플러스 Y로 끝날 때는 Y를 지우고 ER를 붙입니다. Y를 지우고 ER를 붙입니다. Y를 I로 바꾸고 ER을 붙인다고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그러니까 형태가 보통 자음, 모음, 자음 이런 형태로 있는 거를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장모음은 뭐예요? 장모음은 모음, 자음 이런 순서로 나오는 거를 모음이 두 개 있거나 모음, 자음, 모음 형태로 오는 것들은 장모음입니다. 모음이 두 개 있거나 모음, 자음, 모음 형태로 나오는 건 장모음입니다. 그때는 관계가 없고 이것처럼 자음, 모음, 자음의 형태,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의 형태로 있는 단어들은 단자음을 한 번 더 써주고 이어를 붙인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보세요. 긴 단어 이러면 굉장히 애매하긴 한데 보통 3음절 이상의 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음절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음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음을 발음에서 모음으로 해야지 실제 이 스펠링에서 모음을 찾으시면 안 돼요. 스펠링에 지금 모음이 엄청 많아요. B-E-A-U, T-I-U 또 엄청 많아요.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beautiful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어요. beautiful이잖아요. 그건 모음이 beautiful 해가지고 3개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거는 모음수가 3개 이상이네. 그때는 ER을 붙이는 게 아니라 원급 앞에다가 more를 붙여주는구나. 요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그 기준도 조금 어려우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100%는 아니에요. 영어가 참 100%가 없어요. 자, 일반적으로 ly나 ful, ing, ous 등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주로 긴 단어들입니다. 네, 3음절 이상의 단어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단어들도 ER을 붙이는 게 아니라 more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최상급이라는 그럼 뭐냐? 최상급이라는 벌써 이름 속에서 아까 비교급은
뭐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최상급은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뭐뭐한이란 뜻이에요. 여러 개 중에서요. 즉 비교 대상이 3개 이상이어야 돼요. 두 개는 비교급만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뭐뭐한 이런 거를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면서 설명하면 좀 쉽습니다. He is the tallest in the class. 자, 그는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크다 이겁니다. 자, 우리 반에는 보통 뭐 20명,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크네요. 걔를 얘기할 때 최상급으로 표현합니다. 그거를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상급은 자, 아까 비교급은 ER이나 또는 3음절 이상일 때는 more를 붙이기로 했잖아요. 근데 최상급은 그렇게 붙이지 않고요. 앞에 반드시 더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원급 뒤에다 est를 붙이거나 앞에 the most를 붙입니다. 조금 다르죠. 최상급은 더를 끌고 오셔야 돼요. 네, 최상급이기 때문에 유일한 거기 때문에 보통 더를 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를 놓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더를 반드시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 원급에 est를 붙이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더 플러스 most 다음에 원급을 쓰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비교급은 er more이었는데 얘는 est most죠. 네, 물론 더가 추가됩니다. 자, 그렇게 딱 머릿속에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She sings the most beautifully of the students. 자, 그녀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자, the most. 왜? beautifully가 3음절 이상이니까. 그죠? the most를 붙였어요. 그죠? 가장 아름답게 sings. 노래한다 이겁니다. 요게 그럼 최상급이 되는 거죠. 네. 원급은 beautifully였는데 the most를 붙여서 최상급으로 바꿔준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최상급은 가장 뭐뭐한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형태입니다. 아, 이거는 아까 마찬가지예요. EST인데 ER이라고 써놨네요. EST. 자, 짧은 단어는 보통 EST를 붙여요. tall에다가 tallest 이런 식으로. 그리고 E로 끝나면 아까도 R만 붙이듯이 이번에는 EST를 붙입니다. 아니죠. EST가 아니라 ST만 붙입니다. E로 끝났을 때는 ST만 붙입니다. 네. 위에랑 동일해요. 그리고 Y로 끝났을 때는 이 Y를 I로 바꿔주고 EST. 네. Y를 I로 바꿔주고 EST. 위에랑 동일해요. 그리고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자음 한 번 더 써주고 EST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긴 단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음절 이상이거나 ly, ful, ing, 오유 쓰는 끝나는 단어들은 앞에다가 most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most. 근데 실제 문장에 사용할 때 이 앞에다 반드시 네, 정관사 더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원급이 뭐고 비교급이 뭐고 최상급이 뭔지에 대한 개념 이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원급은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상태를 원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급은 그거를 다른 대상과 비교할 때 더 뭐뭐하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 보통 규칙 변화에선 er를 붙이거나 more를 붙이거나 한다. 최상급은 뭐죠? 3개 이상의 어떤 집단이나 범위 안에서 가장 뭐뭐한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걸로써 원급에다가 est를 붙이거나 most를 붙여서 만든다. 단 최상급은 문장에서 그 최상급 형용사나 부사 앞에 더를 반드시 써야 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irregular,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비교급과 최상급 패턴을 여기다 몇 개 예를 들어놨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네, good이나 well 이건 굿은 형용사고 well은 부사인데 얘들이 비교급 최상급이 better, best로 동일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bad, badly 이런 것들도 worse, worst 이렇게 동일한 어떤 형태의 불규칙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many, much도 동일하게 more, most라는 비교급과 최상급의 형태를 가지고 오고요. little, little, less, less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이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이버나 또 실제 문장에 보시면 저기 책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열심히 외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개념 이해를 잘 하세요. 그럼 이 다음 편에는 이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을 가지고 실제 문장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문장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말씀의 잉글리시 바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